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요,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저번에 이제 1.6 터보, 그리고 2.5 터보를 시승회 때 타봤고, 그리고 2.5 터보를 따로 잠깐 빌려서 타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1.6 터보를 좀 요청을 해서 좀 타게 됐는데요. 제가 1.6 터보를 좀 선택한 이유는 이게 배기량도 작은 진정한 다운사이징 엔진이고, 또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 굉장히 적합하겠죠. 빠른 가속, 그리고 충분한 토크 등으로. 그래서 1.6 터보 엔진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한번 타보게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소나타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소나타 중에서도 이번에는 소나타 1.6 터보를 타보게 되겠습니다.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CCNC가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CCNC 플랫폼 인포테인먼트로 바뀌면서 일자형 클러스터죠. 파노라믹 클러스터로 바뀌고 풀 디지털이 됐고, 인터페이스가 개선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죠. 그래서 빠릿빠릿해지고 동작이 빨라지고, 예전 스마트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1세대에서 이게 아이폰 10세대로 바뀐, 뭐 13세대로 바뀐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릿빠릿해지면서 더 쓰기 편해진,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컬럼에 이제 시프트가 옮겨갔죠. 이게 원래 콘솔에 있었는데, 콘솔에 있던 기어봉을 컬럼으로 옮김으로써 지금 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그대로 있고, 작은 공간, 스마트폰 수납, 스마트폰 충전, 그리고 옆에도 자그마한 공간이 있고 등등등. 이 콘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더 쓰기가 편해졌다고 할까요? 정리도 잘 되고. 한 가지 단점은, 예전에 수동 운전에 좀 익숙하셨던 분들은 쓸데없이 기어봉에 손을 얹어놓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습관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그게 없으니까 손 놓을 데가 없어서 조금 허전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엔진이 이제 어느 정도 오일이 순환하면서 RPM도 낮아졌고, 어느 정도 열을 받았죠. 1.6 엔진은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 편입니다. 회전 질감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스티어링이 살짝 이럴 때 이렇게 서 있을 땐 진동도 느껴지긴 하지만 소리 자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소나타 DN8 3세대 플랫폼을 쓴 소나타 DN8은 나왔을 때부터 조금 타이트한 승차감이 좀 특징이긴 해요. 전작 LF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해졌습니다. 스트로크도 좀 약간 짧아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약간 더 들썩거림, 약간 또 스포티한 느낌의 승차감을 줬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 거동이 참 제 취향에 맞는 사실 세팅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런 동네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확실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은 주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아까 그 작은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꽝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하쉬하다, 좀 덜컹거린다, 우당탕거린다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차 뼈대가 강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범프에서는 물론 아주 한 번에 뭐 자세를 딱 잡아주고 전혀 출렁거림이 없고, 그런 아주 안정적인 모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컬럼식 시프터는 참 직관적입니다. 아이오닉 5부터 시작됐었죠. 앞으로 돌리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이렇게 빼면 되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게 뭐 위로 올리고 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트위스트입니다. 앞, 뒤, 파킹 그 두 가지면 다 되고요. 아 내가 수동으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현대차는 모두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드라이브 시스템을 시프트 기어 셀렉터를 이런 방식으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좀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드디어 현대 H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더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던 게 4개의 도트에다가 여기다 기둥을 2개를 세워가지고 H 로고를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그냥 심플한 플랫한 그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거의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은 4개의 도트로 한 스티어링 휠 엠블렘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 자랑은 칭찬은 제가 여러 번 했었으니까 뭐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또 나빠지진 않았겠죠. 똑같이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핸들링도 타이트하고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유격이 없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그래서 아주 기민하게 지금 이런 데서도 이렇게 조금만 돌려도 착착 회두성이라 그러나요? 앞이 반응을 보이면서 돌린 만큼 내가 가라 한 만큼 바로바로 즉답을 하는 아주 기민한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하체를 좀 조여 놓으니까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 노면 소음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로를 이렇게 한 시속 40km 정도로 갈 때 전에는 조금 그 거슬리게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올라왔거든요. 그 조속에서부터. 근데 지금 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올려도 웬만큼 올려도 아주 조용하게 굴러가는 게 이게 뭐 거의 그랜저 수준이에요. 1.6 엔진 뭐 장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엔진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꼽을 수 있는 장점은 파워입니다. 180마력의 재원상 출력 180마력이니까는 160마력, 162마력의 2.0 엔진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얘는요 토크볼입니다. 이렇게 쭉 밟는 대로 쭉쭉 나가주는 그 통쾌한 토크발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8단 변속기잖아요. 8단 변속기가 이제 기어비가 잘게 좀 나눠져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아주 경쾌한 가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도 바로바로 또 속도를 줄이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용량이 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 휠이 기존 현대차는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얘는 약간 독일차처럼 유럽차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세워주는 느낌. 페달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우면서 차를 아주 믿음직하게 세워줍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2.0 엔진이 이제 RPM을 올리면 부밍음이 났거든요. 좀 엔진 시끄러워져요. 고RPM에서. 근데 얘는요 이렇게 웬만큼 올려도 물론 당연히 부밍음 뭐 그런 거 들리죠. 우웅 하는데 훨씬 조용합니다. 좀 매끄러운 회전질감은 아닙니다만 귀가 멍할 정도 뭉하고 울리는 그런 부밍음은 없어요. 이 엔진은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배기량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0 엔진보다는 이제 세컨더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4기통 엔진의 좀 단점이고 고RPM으로 올라갈수록 좀 멍해지는 거, 붕붕거리는 거, 그것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잠깐 이렇게 밟을 때 그럴 때 엔진이 일단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운전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그 기술적인 사항을 좀 짚어볼게요. 이 노면 소음 어떻게 잡았냐? 아니 뭐 카페트 방음제를 더 집어넣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건 소나타 2.5 터보를 이제 하체를 띄워놓고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 체결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그러니까 하체 부품과 차체를 체결을 할 때 더 단단하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륜에도 이제 그 서브 프레임이 있잖아요. 서브 프레임에서 이걸 바디에 연결하는 부위에 브라켓을 더 강화를 했어요. 강화를 해가지고 더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바디와 연결되는 접점을 좀 나눠주는 거죠. 여러 군데 분산시키니까 이 바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 전달되고, 뒤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뒤에서 많이 이제 소음이 올라오거든요. 이 전륜구동 차들이. 그것도 후륜 마운트에 추가로 길다란 브라켓을 덧댔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진동 소음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체도 더 좀 단단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바퀴가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느낌? 그 체결이죠. 그 느낌이 있으면서 노면 소음도 줄일 수 있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장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한결 고급스러워졌어요. 전에는 차는 단단하고, 차체는 분명히 단단하고 좋은데 바퀴는 뭔가 헐거워. 차가 출렁거리진 않는데 바퀴가 따로 노는 느낌이야.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거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개선이 됐다는 게 이번 소나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얘는 그랜저급으로 NVH, 그러니까 거주성, 이런 주행의 고급감이 그랜저급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품성. 그러니까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왜 그랜저를 사야 해? 뭐 그랜저를 많이 사십니다만, 압도적으로 그랜저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고급감, 상품성, 승차감, 주행성능, 오히려 주행성능 얘가 더 경쾌해요. 그런 걸 갖췄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온 고급 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세요. 1.6 사세요. 1.6 터보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 연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저 시승회 아반떼 N 아이오닉 5N 시승회를 가느라고 태안까지 갔다 왔는데, HMG 드라이빙 센터까지 거기 갔다 온 왕복 300km 연비가 무려 18이었어요. 리터당 18km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내 돌아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서 지금 찍혀있는 연비도 리터당 17.2입니다. 지금 339.4km 달렸는데 17.2. 저 이거 얌전하게 운전 안 했습니다. 흐름 맞춰서 이렇게 쭉쭉 뽑아주고 다 했는데도, 신경 안 쓰고 운전했는데도 연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지만, 구형 그거 버금가게 이제 장거리를 탔을 때 기준이지만, 그거 아쉽지 않을 정도로 연비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장거리 고속주행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점점 더 이 상품성이 구매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막 밟아 조지고 시내만 다니고 그러면 연비가 안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자주 이렇게 장거리 여행도 다니시고 스피드도 좀 즐기시고 그러면 이게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화감 없는 출력과 훌륭한 핸들링, 훌륭한 승차감, 조용하게 하고 값도 안 비싸고 가장 좋은 가성비를 갖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타 1.6 터보 리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